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560페이지 명의신탁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나 중간생략 명의신탁. 신탁자가 상대방과 물건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에 관한 등기는 유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유탁자 앞으로 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다. 이때에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제4조 2항의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언제나 무효이다.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수탁자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는 매매대금에 관한 시까지 등기 말소의 협력을 거절할 동시행의 항변권은 없다. 그리고 신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그 반면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 결과 신탁자는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561페이지. 물론 이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판례는 위의 법리에 비춰보면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외에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임의로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바,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만을 언로하기로 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 인정 등으로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명의자가 갑 및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신탁 약정이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가른 이은. 부동산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부동산 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양가로 지급 이른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유예기간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 명의인인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보니 상당하다. 아버지가 타인으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장남과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 562페이지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뒤 몽골 며느리가 그 대지에 새로 지은 집을 주택 1층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삼남에게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삼남이 반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명의신탁된 대지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안. 아이고. 양가로 리을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주택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주택자는 신탁 부동산의 대금,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주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약 명의신탁 양가로 A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중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행위한 때도 있고 신탁자가 수탁자의 허락을 받아 수탁자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행위한 때도 있다. 그중 전자는 본래 명의신탁이 아니고 허수아비 행위인데 부동산 실명법은 이것도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 명의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그것도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무효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법이 명의신탁으로 규율하는 이상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매수행위를 한다는 유인과 등기 명의는 수탁자로 한다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유인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명의신탁 약정이 이른바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에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매도인,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명의자인 명의주택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원칙이다. 양가로 B.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물권 변동의 유효 여부는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려있다.
즉 그 상대방이 악인인 때에는 등기 및 물권 변동도 무효로 되나 그가 선인 때에는 등기 및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653페이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선인 때에는 수탁자는 완전히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와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못한다.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탁자가 제공한 금전만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에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판례는 이러한 결과를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에 가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구표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물구표의 목적이 원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한편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점은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판례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를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의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한다. 564페이지. 그런가 하면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실명법 11조에 정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주택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해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주택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명의주택자가 당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실명법 제4조가 그 법 시행 전에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그 법 시행 후에 그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됨이 전제로 하여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명의시탁의 약정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 명의시탁자가 부동산 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시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시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주택자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는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주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명의주택자는 명의주택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주택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주택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주택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주택 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 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관을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주택 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주택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하며 그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주택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였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때에는 명의주택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565페이지 명의시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시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시탁자에게 제공한 매주대금이고, 따라서 명의시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시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주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한다. 예, 전체가 다 팔리네요, 그냥. 예. 한편 주택자의 상대방이 악인 때에는 명의시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은 무효로 된다. 그리고 상대방과 수탁자 사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물권 변동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래야 상대방은 수탁자에게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상대방이 확보한 것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게도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금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지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상대방에 대한 급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주택자의 상대방이 부동산 매도인의 명의주택자와 명의주택자의 사이에 명의주택 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 계약에 따라 명의주택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주택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것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명의주택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진 입법 제536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주택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에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시탁에서 명의주택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 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고,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 계약 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주탁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주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C.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주탁자의 상대방이 선의든 악의든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고 벌칙의 제재만 받는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록 부동산 실명법 제4조 2항 1항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주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주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주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주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주탁자는 숨이 막히네요. 5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인데, 그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주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주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위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 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 명의자인 명의주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주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도 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보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군가와는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양가로리을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그들 사이에 매매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주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주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 기하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맞춰주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약정에 의하여 맞춰진 가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과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주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567페이지 기하여 맞춰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주탁자 및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주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법률 제4조 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주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 등기 청구권의 존버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명의주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비읍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사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시읍 소의 1과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주탁자인 소의 1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주탁자인 소의 1은 원고 지분에 관하여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의 1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의 1에 대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만을 갖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 이응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타인의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에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 양가로라 제3자와의 관계. 위 가나 다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 약정 또는 그에 기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제3자는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3자의 예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568페이지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이차한 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있는 매수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여기에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의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에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여기에 제3자가 아니다. 학교법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존 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관청이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관할청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가 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와 직접 관계를 맺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는 전득자도 제3자이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배임에 의해 적극가담하여 명의신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제3자가 아니어서 그의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3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안에서의 수준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서 제3자로는 보호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전술한 대판 2005-346671과 같은 논리로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여기에 제3자에게 해당하지 않고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사람이 이 규정의 제3자가 해당하지 않으면 그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잡아 맞춰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잡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맞춰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한다. 생각한데 이 판결 앞부분은 옳지 않으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이고 제3자가 아니어서 보호되지 못한다고 하면 충분하다. 한편 판례는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569페이지 그리고 제3자가 선의여야 하는 관에 관하여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되나
선의의 자유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악의 자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도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 사경과 같은 입장이다. 이와 같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가 그에게 등기 명의가 있음을 이용하여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양가로 기억. 법 제4조 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주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주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이 법률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고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4조 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잡아 격려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유의자로서 명의주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주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잡아 맞춰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명의주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명의주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의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는 데 불과한 자는 그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기시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하고 570페이지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바, 여기에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그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도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 청구권에 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신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너무 길고 판례가 많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복습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내일 강의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